안녕하세요, 친구. 3.5리터 민 249마력의 배기량을 갖춘 오랜 테스트를 거친 V6라는 하나의 전원장치만 제공되었습니다. V35더. 이 엔진은 가솔린 유사품 중에서 최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터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즉, 오일 채널을 놓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이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착되어 윤활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고 캠축 작동 오류가 발생하며 오일 부족이 시작됩니다. 2011년경부터 금속 게스킷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커버 볼트가 헐거워지고 오일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엔진을 장기간 작동하면 조기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게스킷 설계 결함으로 엔진이 고장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는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누출될 수 있습니다. 무결성을 위한 예방조치 중 하나는 라디에이터 캡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유자는 결함이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 또는 변속기, CVD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운이 좋은 사람들은 30에서 6만 킬로미터의 마일리지 후에 결함이 있는 변속기를 교체했습니다. 서비스에 연락한 이유, 변속기의 갑작스러운 작동, 기어박스의 둔함, 속도 증가 시 가속력 부족. 다른 사람들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베리레이터의 성능에 대해 걱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베르 수리 전에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만에서 8만 km 주행 후에도 트랜스퍼 케이스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2009에서 2011년에 생산된 자동차에서 트랜스퍼 케이스실 누출이라는 전염병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리에이터 하우징의 주조 결함 때문입니다. 닛산은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기술 게시판을 서비스 센터에 보냈습니다. 결론, 설계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변속기 본체의 유입으로 인해 상자와 트랜스퍼 케이스의 교차점에서 앵귤러 기어 박스의 완전한 수축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장치가 비스듬히 설치되었습니다. 작동 중에 실이 파손되어 누출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무시하면 작동 유체가 완전히 손실되고 300g만 있음 트랜스퍼 케이스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대로 승인된 서비스를 통해 베리레이터 본체에 문제가 있는 돌출부를 제거하고 실을 변경했습니다. 2012년 모델에서는 차체 캐스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정비사에 따르면 2012 모라노에서는 트랜스퍼 케이스 실에 김이 서리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많은 닛산 모라노 Z51 소유자는 10에서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프론트 서스펜션의 둔한 노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 스테빌라이저 바 부싱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공인 닛산 서비스에서 부싱을 교체했지만 10에서 2만 킬로미터 후에 다시 노크 소음이 나타났습니다. 닛산은 나중에 부싱에 더 꼭 맞는 핏을 제공하기 위해 압착 플레이트를 수정했습니다. 부싱을 압착 플레이트로 교체한 후에도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네버의 조용한 블록은 80에서 12만 킬로미터 후에 항복되고 후면 네버는 100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항복됩니다. 공장 충격 흡수 장치는 일반적으로 약 100에서 15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때 전면 완충기 스트럿의 지지대와 베어링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5만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는 전면 서브 프레임에 피곤한 후면 무음 블록도 교체해야 했습니다. 앞바퀴 베어링은 90에서 12만 킬로미터 후에 윙윙거릴 수 있습니다. 허브와 함께 교체됩니다. 시동 후 추위의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울부짖는 것은 닛산 모라노 Z51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추정 원인은 추위에 매우 걸쭉해진 파워 스티어링 오일입니다. 유체를 교체한 후 딜러에서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부짖음이 남았다.
그리고 원래 액체가 고품질 아날로그로 교체되면 울부짖는 소리가 자주 사라졌습니다. 유체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보증 차량의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겨울 손실이었습니다. 스티어링 렉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누출될 수 있습니다. 2에서 3년의 작동 후 많은 소유자는 본체 장식 요소의 크롬 코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크롬이 얼룩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바니시가 벗겨졌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앞범퍼가 약간 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종종 안개가 낀다. 추운 날씨에는 안쪽 표면에 성에가 나타난다. 6에서 10년 동안 작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명 효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렌즈 반사경이 타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앞팬더 용접부에 실런트 양이 부족하거나 왼쪽 팬더 뒤에 후드 케이블 플러그가 없어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모라노 Z51의 일부 소유자가 내부가 예열되기 전에 내부 플라스틱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뷰리 하단에서 발생하는 짜증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의 원인은 때때로 외부 플라스틱 트림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슬라이드 마모로 인해 운전석에서 갈고 놀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죽 시트 커버의 품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표면의 주름과 접힌 부분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났습니다. 스티어링 휠 코팅도 내구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찰과상은 80에서 12만 킬로미터에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모라노즈 소유자는 겨울에 내부가 천천히 예열되는 것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즉시 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부동액의 농도가 차량 작동 온도 조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액이 두꺼워져 플러그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표시기의 엔진 온도가 임계값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지만 디플렉터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닛산 서비스는 문제를 인지하고 연락을 받았을 때 냉각수를 교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부품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발전기는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멍청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